안녕하십니까. 코리아 개혁TV의 고영석 박사입니다. 해방 후 8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는 참 굴곡의 역사인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한 역사가 이제 마감이 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때마다 대학 청년들이 나서서 한 시대를 마감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3.15 부정선거를 규탄한 4.19 혁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을 시키고 또 6.25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유엔군과 또 미군을 끌어들여서 북한의 김일성의 그런 남침 야욕을 꺾는 위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이제 체결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게 교육을 이제 정성화시키고 또 기독교 입국이라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가 두 번에 걸쳐서 헌법을 개정했고 마지막 1960년대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 이승만과 조병옥인데 조병옥이 선거 직전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단독 후보죠. 이게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될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부통령 후보에 이기붕과 그리고 장면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기붕이 장면과 대결했을 때 질 가능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자유당 정부의 대규모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대학생들이 그것을 항거하게 되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댔습니다. 그런데 1960년 4월 11일 김주열 여사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됩니다. 체류탄이 눈에 박혀 있는 상태로 죽은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것을 발견하고 전국적인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학가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되죠. 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대학생과 시민들이 계속 시위를 해서 이제 4월 19일 이제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로 이제 쳐들어가는데 경찰이 발포를 합니다. 그래서 186명이 죽고 6천여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까마득히 모릅니다. 나중에서 이것을 알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부상당한 사람들을 병원에 가서 위문을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서서 한 거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과정. 이때 이렇듯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시민들이 나서서 이 부정선거를 이제 폭로를 하고 그래서 이승만 자유당 정부가 이제 종식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군사 독재와 싸우는 데 있어서 이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또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에 의해서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그를 통해서 한국은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하게 되고 자본주의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제조업 중심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군부가 독재를 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하죠. 1964년 6.3시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은 삼성개헌을 반대하는 데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1972년대에 유신헌법을 선포를 하고 이제 선거가 없는 이제 총통제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에서 1973년 10월 서울대학교에서 유신 반대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974년은 민천학력 사건이라고 해서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이 유신체제에 반대한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으나 정부에 의해서 발각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죠. 사실 그때 제가 강주 1고 2학년 때인데 그때도 저도 이게 데모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유신 반대 데모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76년에 3월 1일에
민주국민헌장 사건의 재하인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참여해서 대대적인 유신 반대 운동을 하죠. 결정적으로는 1979년에 부마 항쟁 때 엄청난 유신 체제 반대 운동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정권에 위기가 오게 되고 그래서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박정희 군사 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항거운동이었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제 학생들의 반독재 투쟁은 신군부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를 당하고 났을 때 이 나라에서 실제 권력을 쥔 것은 이제 신군부가 되게 됩니다. 12월 12일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과 그 일행들을 완전히 제압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이제 집권 야욕을 노골화될 때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한마디로 신군부 타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1980년 서울의 봄이라고 그러죠. 저도 그 당시에 주역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이제 데모할 때 학생들이 내세운 구호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전두환 물러가라, 신해랑 물러가라. 그러나 전두환이 물러갈 리가 없죠. 5월 17일 전국의 비상계엄을 확대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강주에 있는 조선대와 전남대 학생들이 학교에 모여서 그걸 반대를 하는데 전두환이가 파송한 공수특전단에 의해서 이 조선대와 전남대 학생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살상을 당합니다. 그걸 보고 시민들이 나서서 거기에 뛰어든 것이 바로 5.18 광주 민주항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이 신군부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이 되고 이제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금 이제 507하에서 신군부 타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결정적인 게 1987년에 박종철이 끌려가서 고문치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한년 열사가 사망한 사건에 전국적으로 반독재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전국적으로 한 500만의 사람이 참여하는데 먼저 대학생들이 나오고 시민들이 그리고 노동자들이 참여해가지고 결국은 밀어붙이니까 노태우가 6.29 선언함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학생운동은 주사파 세력이 주도하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이 결성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1993년 무렵에는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한총련으로 개편이 되면서 반정부 시위가 이제는 주사파에 의해서 반미운동 그리고 반정부 투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결국은 199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총련이 해산되면서 일거에 이제 대학가에서 학생운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 주사파가 이제 사라진 것 같았지만 그들이 사회로 진출해서 정당으로 그리고 언론계로 그리고 종교계로 그리고 시민단체로 그리고 예술계로 그 다음에 모든 분야로 이제 진출하면서 한국이 북중러 중심으로 이제 신공산주의화되는 그런 이게 과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대학 청년운동입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일 계엄 후에 탄핵 반대 운동으로 촉발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화 운동이 이제 주사파에 의해서 완전히 신민주주의, 신공산주의 아니면 민주공산주의로 이제 전락하는 것을 누구보다 직시한 분이 바로 특수검사로서 26년을 복무했던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주사파가 민주당을 움직이고 있고 주사파의 전체적인 논리에 한국의 언론이 놀아나고 그리고 검찰과 그리고 이 법원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그리고 수많은 종교계, 예술계 그리고 문화계까지 이런 주사파 세력이 있는 걸 보고 도저히 안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형태로 국민을 계몽하는 계몽령을 내린 겁니다. 당연히 이것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내란으로 몰고 가고 윤석열을 내란의 수괴로 이제 규정을 짓고
전국적인 탄핵 찬성 운동을 해줘. 그래서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지게 돼서 누구나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탄핵을 당하게 되고 내란죄에 몰려서 이제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내란 수괴로 몰렸댔는데 여기서 2030들이 의문을 품은 겁니다. 26년을 검사로서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2시간 계엄령을 하려고 이렇게 비상계엄을 내린 이유가 뭐냐? 그것을 그들이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를 뒤지고 그리고 SNS에서 토론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중로로 치우쳐 가면서 계속해서 신공산주의로 민주적 공산주의로 점진적 공산주의로 되어간다는 것을 2030이 깨달은 겁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신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냐. 그야말로 껍질만 민주주의고 실은 민주공산주의가 되지 않는 위기를 느끼면서 그들이 뛰쳐나오게 된 겁니다. 12.3 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이 이 나라를 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인 거죠.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우리 안에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온갖 한마디로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법을 자행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허위와 선동과 사회 교란을 일삼는 신공산주의 세력이 암약한다는 것들을 이제 알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국가를 세력을 흔듦으로 도저히 정상적으로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입법 독재로서 체제의 정복을 기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행정부의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는 걸 알린 것을 바로 2030 세들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물론 2030이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나오게 된 것은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이 주사파 타도를 부르짖었던 정광훈 목사의 그런 광화문 집회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동성애 이 독재를 막기 위해서 이제 여의도에서 집회를 시작한 손현보 목사의 세브 코리아 이런 집회들이 이러한 2030을 역사적 무대로 등장하는데 하나의 편의를 제공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2030들이 한남도 관저에 가서 집회도 하고 서울 구치소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서 같이 집회하는 가운데 이제는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서울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 참여하고 이제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그리고 신학대학도 참여를 합니다. 총신대, 장신대 그리고 이런 서울신대 같은 신학대까지 참여해서 이제 대학마다 탄핵 반대 운동이 여러 가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령은 자유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그리고 또한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한 출판의 자유, 그리고 모든 경제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세우는 것. 그런데 이재명을 중심한 민주당, 이 주사파 세력은 민주의 이름으로 카톡을 검열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검열하고 그리고 또한 민주파출소라는 이름으로 사상을 검열하는 그뿐만 아니라 29번에 걸쳐서 탄핵을 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예산을 아예 삭감을 시켜서 대통령이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집권기간에 그야말로 계속해서 공산주의를 도입하는 그런 악법들을 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를 빌미삼아해서 계속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이런 악행에 대해서 2030이 이제 역사의 무대로 나섬으로 말미암아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암덩어리처럼 계속 퍼져나갔던 주사파 세력이 몰락하고 한국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장기 독재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1980년 5.18 광주 민주항쟁으로 신군부가 이제 한마디로 그 정통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1987년 6월 10일 대거 학생들과 시민들의 운동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짐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2030이 탄핵 반대 운동함으로
이제 한국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놀라운 것은 이렇듯 역사의 전환기마다 청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1차 4.19, 2차 5.18과 6월 10일 만세 운동, 6월 10일 시민항쟁, 그리고 3차 12.3 계엄 이후에 탄핵 반대 운동. 이제 한국은 새로운 자유화의 물결로 새로운 사회로 전진하리라 확신합니다. 대학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자유대학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 이제 대학 전체에 이 자유화 물결을 계속해서 지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30을 통해서 한국에 이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방공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어서 이제 자유화의 새로운 꽃이 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